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 수연이 보낸 메시지에는 아빠, 태수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요라는 말이 적혀 있었죠. 26살 딸이 사귄 지 1년도 안 된 남자와 결혼하겠다니 아버지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훈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과연 그 남자를 믿어도 될까요? 태수라는 놈이 대체 어떤 인간인지 모르겠어. 정훈은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는 남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어요. 수연이는 그 남자만 보면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정훈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절절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여보, 수연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믿어봐야지. 괜히 의심하지 말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 달라. 하지만 정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너무 순진해서 남자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특히 요즘 젊은 남자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게 굴다가도 결혼하면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훈은 그런 일이 수연에게 일어나는 것만은 절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직접 봐야 해. 수연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어? 정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로서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수연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26년 동안 정훈은 딸을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딸의 행복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했거든요. 정훈은 인터넷으로 태수가 운영하는 식당을 검색해봤습니다. 맛있는 집이라는 평범한 이름의 한식당이었죠. 강남구에 위치한 작은 식당으로 사진을 보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리뷰를 읽어보니 음식 맛도 좋고 사장이 친절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재방문 의사. 100% 같은 긍정적인 후기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정훈은 이런 온라인 후기들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후기 조작도 많이 한다던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어? 정훈은 의심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진짜 태수의 모습을 보려면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손님으로 가장해서 태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만 좋은 척하는 건 아닐까? 진짜 성격은 어떨까? 정훈은 의심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 앞에서는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며칠 후 정훈은 평상복을 입고 태수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딸에게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거울 앞에서 옷차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면 의심받을 것 같아서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이도록 신경 썼어요. 식당 앞에 서니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태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일까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일까요? 정훈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실내와 따뜻한 분위기가 첫인상이었습니다. 정훈은 천천히 식당 안을 둘러봤어요. 테이블과 의자들이 정돈되어 있고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감사 인사가 적힌 포스트잇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또 올게요 같은 메시지들이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정훈의 눈은 오직 태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청년이 앞치마를 두르고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가 바로 태수였습니다. 수연이 자랑하던 그 남자친구 말이에요. 정훈은 태수의 외모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지만 정훈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수의 밝은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환영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훈은 연기일 수도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손님을 맞을 때 밝게 인사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훈은 자연스럽게 구석진 테이블에 앉으면서 태수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각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어떤 메뉴 드시겠어요? 물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같은 말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태수의 표정과 몸짓을 유심히 봤어요. 억지로 만든 미소인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인지 구분하려고 애썼습니다. 태수의 눈빛을 보니 진심으로 손님들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훈은 아직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메뉴판을 들고 있는 척하면서 정훈은 태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태수는 각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진심으로 밝아 보였고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자연스러웠어요. 억지로 만든 친절함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오늘 특별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메뉴가 있습니다.
태수가 옆 테이블의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하면서도 따뜻했어요. 김치찌개에 삼겹살을 넣어서 끓인 건데 정말 맛있거든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오늘 김치가 특히 잘 익었어서 국물 맛이 끝내줍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태수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주문을 전달했습니다. 정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건 그냥 장사를 위한 친절 아닐까? 누구나 손님 앞에서는 저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태수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정우는 아직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태수가 다른 사람들, 특히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였거든요. 이때 주방에서 사장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가 급히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아주머니 직원과 함께 나왔어요. 아주머니의 표정을 보니 뭔가 실수를 한 모양이었죠. 손에 깨진 그릇 조각을 들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릇을 깨트린 것 같았어요. 정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수가 직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장들은 손님 앞에서는 친절하지만 직원들에게는 함부로 대하곤 합니다. 특히 실수를 했을 때는 더욱 그렇죠. 정우는 태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괜찮습니다, 이모님. 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음부터만 조심하시면 돼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태수는 오히려 아주머니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실수했어요 라며 미안해하자 태수는 오히려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이모님이 없으면 우리 식당이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그릇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이모님이 더 중요해요? 당연히 이모님이 더 중요하죠.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보통 사장들이라면 그릇을 깨트린 직원에게 화를 내거나 최소한 짜증은 낼 텐데 태수는 오히려 직원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정훈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깨진 그릇을 정리하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오늘 많이 바쁘시죠? 제가 홀 일도 도와드릴 테니까 편하게 하세요. 이런 배려심을 보니 정우는 점점 태수에 대한 인상이 바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손님들이 보고 있어서 일부러 저러는 건 아닐까? 정우는 더 오래 관찰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성격이 어떤지 확실히 알고 싶었거든요. 태수가 정훈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가까이서 보니 태수는 더욱 깔끔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눈빛도 맑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의 연인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정훈이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밥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공기밥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누룽지로 하시겠어요? 태수의 질문은 세심했습니다. 손님의 취향을 먼저 물어보는 거였어요. 누룽지로 주세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오늘 누룽지가 정말 고소하게 잘 됐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거라 맛이 정말 좋아요. 태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웃음에는 억지스러운 구석이 없었어요. 주문을 받고 돌아가는 태수의 뒷모습을 보며 정우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더 많은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태수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부부였는데 남편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왔어요. 아마 다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이를 즉시 알아차리고 달려가서 도움을 줬습니다. 이런 세심한 관찰력과 즉각적인 행동력을 보니 정우는 감탄했어요. 괜찮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태수의 배려는 자연스러웠어요. 의자를 빼주고 부인의 가방도 받아서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부부는 고마워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다리가 좀 불편해서 그래요. 남편이 말하자 태수는 더욱 세심하게 배려했어요. 아, 그러시는군요. 그럼 다리 펴시기 편하도록 의자 위치를 조금 조정해 드릴게요. 태수는 의자를 옮겨서 남편이 다리를 편하게 뻗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는 물수건과 따뜻한 물을 가져다 줬어요. 천천히 메뉴 보시고 주문하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런 모습을 보니 정훈의 의심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친절함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손님이든 직원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친절한 건가? 정훈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면 아직도 연기하는 건가? 하지만 태수의 모든 행동을 보니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진심이 아니면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때 주방에서 아까 그 아주머니가 또 그릇을 깨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우는 태수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진짜 성격이 드러나거든요. 한 번은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짜증이 나기 마련이에요. 태수는 급히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금세 나왔습니다.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아주머니가 다치지 않았는지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모님,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릇보다 이모님이 더 중요해요. 손 베이신 건 아니죠? 아주머니가 괜찮아요, 사장님. 죄송해요라고 하자 태수는 괜찮다니까요. 그릇은 다시 사면 되는데 이모님은 다시 구할 수 없잖아요 라며 농담을 섞어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어요. 정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태수의 모든 행동이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에는 뭔가 부족했어요. 더 결정적인 상황을 봐야 태수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태수가 직접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간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조절해 드릴게요. 정우는 한 숟가락 떠먹어 봤습니다. 맛이 정말 좋았어요. 집에서 먹던 김치찌개와는 달리 깊은 맛이 났습니다. 맛있네요. 정훈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김치는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거거든요. 태수의 얼굴에 자부심이 드러났어요. 어머니가 30년 넘게 김치를 담그셨는데 그 비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특히 이 김치는 1년 된 묵은지라 맛이 정말 깊어요. 어머님이 김치를 담그시는군요. 정훈이 관심을 보이자 태수의 표정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네, 처음에는 식당 일이 힘드셨는데 지금은 많이 도움을 주세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 식당이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어요. 태수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훈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남자라면 아내도 소중히 여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때 식당 문이 열리며 배달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맛있는 집 맞죠? 배달 왔습니다. 바쁜 시간이라 그런지 배달 기사의 목소리는 조금 급했어요. 태수는 즉시 일어나서 배달 기사를 맞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직접 확인한 후 포장해서 건네줬습니다. 음식 온도도 확인하고 국물이 새지 않도록 꼼꼼히 포장했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오늘 길이 미끄러우니까요. 그리고 이거 서비스예요. 태수가 작은 반찬통을 하나 더 챙겨주면서 말했어요.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배달 기사가 고마워하며 나간 후 태수는 다시 홀로 나와서 손님들을 살폈습니다. 각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물을 채워주고 반찬이 떨어진 곳에는 새로 가져다 줬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보니 정우는 점점 태수에 대한 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말 성실한 것 같은데? 정우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수가 정말 수연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결혼 후에도 이런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수는 폰을 보더니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주방의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잠깐 나갔다 와도 될까요? 중요한 전화예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태수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우는 궁금해서 창문 너머로 태수를 지켜봤어요. 태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태수의 표정이 급격히 심각해졌습니다. 정우는 태수의 입모양을 보려고 애썼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태수가 매우 당황하고 걱정스러워하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손짓과 표정을 보니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10분 정도 지나서 태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깊은 걱정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정우는 태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습니다. 태수는 아주머니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모님, 죄송한데 오늘 조금 일찍 가봐도 될까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많이 심각해 보이는데.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의 급변한 모습을 보고 놀란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수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었어요. 태수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연기가 아니라 진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그럼 빨리 가야지. 여기는 내가 정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한테 가봐. 아주머니가 태수를 재촉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손님들을 두고 갈 수 없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손님들이 아직 많이 계신데. 미안해요, 이모님. 제가 가면 혼자서 힘드실 텐데.
태수는 어머니 걱정과 일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정우는 태수의 인간성을 엿볼 수 있었어요. 뭔 소리야? 어머니가 중요하지 손님이 중요해? 빨리 가. 아주머니가 태수를 밀어냈어요. 그제서야 태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태수는 홀에 있는 손님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각 테이블로 가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계산은 저기 계산대에서 해주시면 되고 음식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정훈의 테이블에도 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음식은 맛있게 드셨나요? 계산은 저쪽에서 해주세요. 정훈은 태수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정훈의 마음도 아팠어요. 태수는 앞치마를 벗고 급히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훈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태수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정훈은 계산을 하면서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사장님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그럼요. 몇 년 전부터 몸이 안 좋으셔서 태수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예요. 어머니 때문에 자기 인생도 포기하고 살고 있어요. 아주머니의 말에 정훈은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병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당뇨하고 고혈압이 있으셔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셔야 해요. 그런데 가끔 갑자기 쓰러지실 때가 있거든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약값도 많이 들고 정기검진도 받아야 하고 태수가 혼자서 어머니 병원비하고 생활비까지 다 감당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정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수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줄 몰랐거든요. 수연에게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 태수가 수연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숨긴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시나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하고 둘이 살아요. 태수가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어머니 수술비 마련하려고 이 식당도 차린 거거든요. 아주머니의 설명을 들으니 정훈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몇 년 전에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때 태수가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수술비를 마련했어요. 지금도 그 돈 갚고 있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분들한테 친절하고 손님들한테도 잘해주시네요. 정훈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게 태수의 성격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한테는 티 안 내거든요. 어머니 걱정에 밤잠도 못 자면서도 낮에는 밝게 웃어요. 아주머니가 태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젊은 사장이라 걱정했는데 이렇게 인품이 좋은 사람은 처음 봐요. 직원들한테도 항상 고맙다고 하고 월급도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훈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태수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식당 사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가는 효자였어요. 그것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수연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왜 안 했을까? 정훈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태수가 수연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숨긴 것 같았어요. 이런 배려심을 보니 정훈은 태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도 숨기면서 연인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내가 태수를 완전히 잘못 봤어. 정말 좋은 청년이야. 이런 사람이면 수연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아침까지만 해도 의심스럽다고 했잖아. 뭘 봤길래 그렇게 확신해? 직접 보니까 알겠더라고. 저런 사람이면 수연이를 잘 모실 것 같아. 정훈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를 저렇게 극진히 모시는 사람이 아내를 함부로 대할 리 없어. 다음 날 정훈은 다시 태수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고 태수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태수를 사위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식당에 들어가니 태수가 평소처럼 손님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고 얼굴도 좀 야위어 보였습니다. 아마 밤새 병원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어제 오신 분이시네요. 태수가 정훈을 알아봤어요. 피곤한 와중에도 손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정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셔서 그랬는데 지금은 안정되셨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병원에 있다가 오늘 아침에 퇴원하셨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많이 걱정되셨을 텐데. 정훈이 진심으로 안도하며 말했어요. 네, 솔직히 많이 무서웠어요.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셨거든요. 다행히 이웃분이 발견해서 바로 신고해 주셨어요.
태수가 어제의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되겠어요. 누군가 계속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정우는 태수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인간성을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정우는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혹시 결혼 계획이 있으세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네,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아직 어머니 일 때문에 결혼은 미루고 있어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왜요? 결혼하면 안 되나요? 어머니 간병을 해야 해서요. 결혼하면 신부에게 부담을 줄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어요. 태수의 말에서 깊은 고민이 느껴졌어요. 여자친구는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신혼생활도 제대로 못 해줄 것 같고. 정우는 태수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을 정말 사랑하지만 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거였어요. 이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니 정우는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여자친구분이 이해해 주시나요? 네, 다행히 이해해줘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제 상황을 다 알면서도 기다려주고 있거든요. 태수가 수연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확신했습니다. 태수는 수연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혼하세요. 정훈이 갑자기 말했어요. 태수가 깜짝 놀라며 정훈을 쳐다봤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결혼하시라고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놓치면 안 돼요. 어머니 문제는 함께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태수는 정훈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희 상황을 모르시잖아요. 정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수연이 아버지입니다. 정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수연이 아버지요? 태수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여기 와서 당신을 지켜봤어요. 정훈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저를 확인하러 오신 거였나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랬어요. 딸이 너무 어리고 순진해서 걱정이 됐거든요. 당신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태수는 머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수연이한테 제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당신의 그런 배려심이 마음에 들어요. 어제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당신의 모습을 봤어요.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더군요. 정우는 태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 같은 효자를 사위로 둔다면 더 바랄 게 없겠어요. 수연이와 결혼하세요. 하지만 어머니 간병 문제가, 그건 함께 해결하면 돼요. 가족이 되면 수연이도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죠.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약속하세요. 수연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정훈이 태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저녁 정훈은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태수 집에 한번 데려와. 정말요? 아빠가 태수 오빠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응,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제대로 인사받고 싶어. 며칠 후 태수가 수연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정우는 태수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어서 와, 태수야. 우리 수연이 잘 부탁해. 안녕하세요, 아버님. 수연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알아, 믿고 있어. 정훈이 태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수연과 태수의 결혼식 날 정훈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지금은 정말 고마워. 우리 딸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을 만났구나. 아버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정훈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시작한 확인 작업이 결국 최고의 사위를 얻는 결과로 이어진 거였어요. 때로는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